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시장이 많이 내렸어요.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56포인트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을 할 기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오늘 그 기대감을 굉장히 저버린 그런 상황이죠. 포인트를 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아침에 올라와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기대감은 굉장히 컸죠. 33포인트나 올라와서 시작을 한 상황인데 고가가 오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봐요. 오늘 고점 시초가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꽤 많이 물렸습니다. 이 종목으로 지수로 이렇게 보면 5포인트 이상 5%죠. 5% 이상 마이너스 된 건데 등락을 보면은 금방 느끼죠. 그죠? 그러면 종목 따지고 보면은 최소 마이너스 10%? 여기에서 뭐 좀 더 했다라고 좀 덜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7%? 이 정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시장이 그래요. 특히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아침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요까지 좋았어요. 그죠? 등락에 대해서 수렴해 나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희한하게 자꾸 밀려요. 밀리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상황 밀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놨잖아요. 여기서 보면 오늘 시장 분석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여기 보면 낙폭을 확대하고 하락하는 이유 해가지고 4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분석을 한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써놨죠. 아직은 주가 등락에 불안해하는 신용 물량이 더 있어요. 그죠? 아직은 있어요. 공매도를 없앴고, 그죠? 공매도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못하게 해놓은 상황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신용담보 비율에 대한 유예. 이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리면 신용 물량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물량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운을 띄운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 보시면 돼요. 공매도 제한 이후 과거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생각을 안 하지? 주식시장은 돌고 도는 상황이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제한이 진행된 이후의 과거 사례를 보면 매번 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있죠. 일요일날 교육방송에서 미국 시장이 근 2000포인트 올라왔어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지금 되게 상승할 것이다. 다들 전문가들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매칭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내일 올라오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원님들도 꽤 있었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올라오는 쪽이 어느 쪽에 올라올까요? 그럼 뻔한 거죠, 그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대형주 위주로 해서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단기 매매. 그렇지만 저는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더 움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 치더라도 주가가 현재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일요일날 교육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공매도 제한 이후에 과거 사례를 보면 매번 지수가 하락했었던 상황이 있어요. 공매도 언제 있었나요? 2008년도에 있었어요. 그죠? 공매도 제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있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생각 안 하고 미국 시장만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 시장은 올라온 건 좋죠. 지금 한국은행장 등판했나요? 4시 반에 나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못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공매도 이후에 과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후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 첫날인 오늘 지수 등락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죠? 그죠? 이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과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과거에 움직였었던 2008년도의 금융위기지, 그죠? 미국의 금융위기의 상황은 달라요. 코로나19하고 상황은 달라. 그죠? 2011년도 뭔 일이에요? 유럽의 재정위기잖아. 재정위기하고 코로나 사태하고는 달라. 그쵸?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도 달라. 둘 다 달라. 그렇지만 거기에 작용하는 심리는 같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미리 지레 움직이지 말고 일요일날 교육방송에 회원님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시장에 대응해서 가자. 대응. 어차피 시장은 대응 영역이니까 대응해서 움직이자. 다만 너무 크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봐보세요. 그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이게 지금 늦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늦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유리했다면 지금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제로금리잖아요. 긴급하게 또 내렸잖아요. 그죠? 지금 0%에서 0.25%예요. 100bp를 확 내려버렸어. 한번 내리고 내일 모레가 FOMC 회의잖아요. 17, 18일 날이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인데 FOMC 전에 지금 금리를 또 내렸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왜 안 나와 지금? 다들 지금 그 추가 금리에 대한 부분 이걸 보고는 있는데 눈치 보는 건 아닌가? 계속 눈치만 보면 뭐해? 지금 미국은 제로 금리인데 여기에서 50bp 이상은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 또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 그렇지만 경제는 일단은 살려야지. 경제는 일단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50bp 이상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50bp 인하를 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게 0.75% 1.25에서 이거는 다 누구나 예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상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오늘 50bp 인하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 하는데 뭘. 그래서 기대감이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감이 줄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 대형주 상승에 대한 한계.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경제 상황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수의 영향력이 큰 대형주를 움직이려면 어쨌든 큰 힘이 필요한데 무슨 모멘텀이 있죠? 모멘텀 자체는 아직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공매도는 안 나오겠지, 그죠? 공매도는 지금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움직인 다음에 하자. 발목해서 접근하자. 지금 포인트별로는 지금 저는 아침까지만 해도 1850포인트 전환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오늘 50포인트 내렸으니까 또 내려야지, 그죠? 1800포인트. 근데 18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까마득한 거야, 지금. 오늘 몇 포인트예요? 1714포인트. 여기 보면은, 1714포인트니까 이게 1800포인트 정도 올라온다 치더라도, 미치는 거지. 근 100포인트 올라와야 돼. 근데, 문제는 하루에도 50포인트, 60포인트 등락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죠? 이틀이면은 100포인트 올라오겠네, 그죠? 그 생각은 드는 그런 상태지만, 결국은 이게, 현재 시장에서 100포인트, 즉 50포인트씩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있겠는가? 그럼 아니잖아. 그러면은 대형주 상승에 대한 한계는 있잖아요. 결국은 대형주는 먼저 움직이겠지만, 반등을 해서도 먼저 움직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 그러면은 단기에 들어가야 되고 단기에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 내가 만약에 단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밀어서 지탱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 수급력이 있거나 수급이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두 군데에다 올리니까요. 캔들러님 8번째 추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군데에다 올리니까요. 두 군데로 들어오세요. 두 군데로 들어오세요. 하나는 와우밴드에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카카오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예. 한국 시장이 못 움직이는 네 번째 이유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오시든지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이것도 올린 거 저는 이거 금요일날 다 했어요. 2일 전이에요. 미국 시장 급반등 금요일날 아침에 다 한 겁니다. 한국 시장 반등 기대할까? 다 얘기해놓고 그래 올라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리를 해야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조심을 하자. 어쨌든 움직이는 건 좋지만 남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이거 다시 올려놓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갈 테니까요. 언제든지 유튜브는 무료니까 또 구독해놓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쪽에 가입이 되면 항상 이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자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알림 설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와우네 회원님들 같은 경우 와우밴드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와우밴드 그거 이용하기 눌러놓으면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 요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렇죠. 코스피 시장 자체적으로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 아침에 14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아침에 흥분해서 산 사람들, 더 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금요일날 산 사람도 있대요. 금요일날 하락하는 때에 산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야, 금요일날 리스크 안고 잘 샀네. 그렇지만 그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대형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못 팔았으면은 말짱 도루묵이 된 거고, 최악은 오늘 산 사람은 최악이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로 샀는데 월요일 날 안 사나? 월요일 날 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여기 있지. 그죠? 삼성 SDI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8%나 마이너스. 이거는 10% 이상 손실이 난 거잖아요. 오늘만 해도. 삼성전기 지금 마이너스 7%.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꿋꿋하게 외치는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도 이것도 빠졌어요. 이것도 빠졌어. 다른 게 살 게 없어요. 업종별로 따져봐더라도 다른 게 살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 되게 힘들다고요, 지금 시장이. 화장품도 아니고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치료제나 아니면 진단 키트라도 발견을 하면, 시제는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 있어서, 야, 그래도, 바이러스 아니면 감기, 독감, 백신, 이런 것들은 녹십자가 제일 낫지 않느냐. 제가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저는 녹십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강약품도 있었죠, 그죠? 부강약품은 올라왔다가 밀린 거니까 얘기해나 많아지. 이 밀린 부분을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녹십자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죠? 그래도 얘도 많이 내렸어요. 주가는 다 내렸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내린 종목이 어딨어. 다만 여기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JW 중해제약. 아니 병원에 입원하면은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들어놓으면 수액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해제약 수액제야. JW 신약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JW 신약도 이렇게 내린 거야. 그나마 그래도 제약 바이오가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잖아요. 생활 패턴의 변화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돼. 코로나 이후의 생활 패턴의 변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거든요. 오프라인이 아니잖아. 지금 온라인이잖아. 제가 온라인 강의하면 오실래요? 안 와.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신 대표님 강의 듣고 싶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래 뭐 해요 지금? 온라인 강의했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했잖아.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어쨌든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때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생활 패턴이 바뀌는데 뭐 살 거예요? 뭐로 바꿀 거야?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업종 차트에서 지금 이렇게 내렸어. 코스피 지수. 이렇게 지금 내려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바뀐 게 뭐 있어? 다 내렸는데.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봐야지. 삼성전자도 다 내렸어.
오늘 여기에서 조금 내릴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회원님들 회원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렇게 조금 내리더라고. 아, 그래요? 요거 조금 내렸어. 아, 그러면 요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단계는 1900포인트까지 보이니까 1850포인트? 괜찮겠네요. 1850포인트. 만약에 이게 없어도 플러스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데 보이진 않겠지. 플러스 나 있는 상황이라도 적어도 1850포인트 이상으로 움직여야 이때에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체는 이때 합시다. 교체는. 네.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아침에도. 교체는 1850에서 하자. 감사합니다. 왜 1850에서 하냐? 반등을 해주면,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어쨌든 반등이잖아. 반등은 자율반등이잖아요. 자율반등. 예. 자율반등이니까 대형주만 올라오나? 아니면 소형주만 올라오나? 그게 아니지. 다 같이 올라와. 그러니까 얘 종목도 제 종목도 다 올라오니까 올라온 부분에서 그때에 조정받고, 올라온 사람이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재차 한번 더 조정받을 때, 요때가 교체 매매의 타임이다. 교체 매매의 타이밍이다. 타이밍. 이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놔야 남들보다 빨리 간다. 다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보유한 종목이 거래량이 늘고 꿈찔꿈찔 거리면, 예. 저는 우리 거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예. 결국은 야,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아니,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이라도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몇이에요? 0.75? 0.75? 내렸어요? 한은 몇 프로 내렸어요? 금리 인하? 지금 방송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못 보고 있으니까, 영어로 쓰면은 몰라요. 영어로 쓰면은, 그거 어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아이, 진짜, 0.5%예요? 그 누가 모르냐고, 0.5%는. 아이, 진짜 이게. 미친다, 진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러니 지금 시장이 움직이냐고. 아니, 이왕 하려면은 화끈하게 해야지. 50bp 인하한 거잖아요. 이거 50bp잖아.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0.75% 이하로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아니, 이러면은 차라리 2월 27일 날 25bp 내리고, 그럼 오늘 25bp 내려도 욕은 안 먹지. 그죠? 그럼 0.75는 똑같은데. 이날 안 내리고, 27일 안 내리고, 지금 50pp 인하했는데, 남들은 지금 100pp 인하하잖아. 남들은 지금 100pp 인하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카나다. 카나다. 지지난주에 50pp 인하했어요. 50pp. 인하했어요. 지난주에 50pp 또 내렸어. 미국. 네. 지지난주에 25pp. 아니지, 25pp야, 이거. 50pp. 오늘 새벽에 100bp. 이거 50bp, 이거는, 지금 미국도 이렇게 내리는데, 100bp. 지금, 미국은 0%에서 0.25인데, 그러니까 이 약발이 안 맞는다고. 약발이 안 먹지. 그러면 실망에 대한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오늘 실망한 거니까. 내일은 또 올라올 수 있겠지, 그죠?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한 거죠. 유럽 시장이 또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서 빠지면은 무슨 일이 있겠냐고. 내일도 폭락 이렇게 보진 마세요. 지금부터 잘 설명드리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공매도. 공매도를 금지. 공매도 금지를 하면은 주가가 더 빠져요. 더 빠졌다가 올라와요. 그게 저는 환율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제이커브 효과라고. 이렇게 제이커브 효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책을 쓰면 더 내려. 그러다가 올라오는 거야. 요게 보면 요게 이제 시차지. 요게 시차. 시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어쨌든 파는 부분은 줄어들 거 아니야. 파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요때까지의 시차,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데, 공매다 한 이후에 언제 올라왔는지 아세요? 얼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전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왔는지 아세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빨리빨리 캐치를 해놔야 돼. 공매도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매도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육은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요거 잡아보세요. 요거 공매도 특강. 예. 이 공매도 특강의 커리큘럼을 보여드려야 지금 만들어낸 거니까 3월 16일 날 맞죠, 그죠? 특강 커리큘럼. 대체거래와 공매도가 뭔가요? 공매도의 제도의 맹점. 공매도할 주식은 어디서 빌려요? 대차 잔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 잔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공매도 이후의 주식시장 흐름 파악. 이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내렸는데. 쇼커버링하고 공매도에서 환매수가 들어오죠. 환매수 들어올 종목은 뭐냐? 쇼커버링하고 환매수가 들어올 종목을 우리는 생각을 해놔야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여기에 미리 세워야 할 투자 전략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부분은 공매도인데,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물론 이제 저는 일요일 날 뭐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시장이 근 2,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이 2,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근 1,900 몇 포인트니까 1,980. 그러니까 2,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는데 한국 시장이 안 움직이면은 이거는 뭐 죽은 자식인가? 그러니까 장 시작할 때는 올라올 수 있는 그 여건은 다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매도를 금지한 그때부터, 시점부터 주가가 빠지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지금 뭐 딴 쪽에서는 샀대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있는 그 반복된 부분에서 같이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모르니까 아침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반등에 대한 부분 대형주가 먼저 들어가니까 단기 매매는 대형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부분도 우리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는 33포인트 올라왔으니까 맞았지. 근데 그게 56포인트 빠졌으니까 결국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잖아.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있는 종목을 다 팔아요? 다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 사실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사실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였었어요. 코로나19 이후. 그렇잖아요. 어쨌든 코로나는 지나갈 테니까, 이후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바뀔 거야. 이걸 정리해야 돼. 정보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 정보를 정리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본인이 정리할 수도 있겠고, 정리된 것을 볼 수도 있겠고. 그 정리하는 부분을 제가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뀔 거다. 지금 무인 점포 들어가잖아요. 편의점도 무인이고 지금 키오스크 있어가지고 KFC나 아니면은 버거킹이나 이런 데들 다 키오스크 쓰잖아요. 뭐 이쪽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 업종이나 업황, 어쨌든 발주가 일어나겠지, 그죠? 그건 봐야 되지. 지금은 얘나 쟤나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여가잖아. 롯데는 지금 점포를 지금 다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다 정리를 해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점포를. 롯데 슈퍼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마트 관련돼 있는 것들. 헬스케어 시장 성장하겠지, 그죠? 면역 관련돼 있는 부분, 건강식품.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다른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적으로 시장이 바뀌는데요. 이 생활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본인의 성향을 쉽게 바꾸진 않아요. 근데 일시적인 충격. 이게 커다랗게 큰 충격이 바뀌면은 그때 가서 사람들이 변화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충격이 뭐예요?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 이 충격, 2차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 충격,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 이 정보 라인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움직이고, 거기에 못 참여했었던 노키아는 망한 거고, 삼성전자가 부각된 거고, 애플이 부각된 거고, 지금은 또 바뀔 거잖아요. 생활 패턴이 또 바뀐다고. 그러면은 롯데그룹은 갖고 있는 전문 매장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줄여야 될걸요? 제일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롯데인데 지금 힘을 못 쓰잖아, 롯데그룹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 점포 폐쇄하고 통폐합하고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온라인은 쿠팡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마트도 쓱닷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생각을 한다면, 유통적으로 본다면. 근데 희한하게 홈쇼핑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홈쇼핑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결제 시장,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서부터 해가지고 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이렇게 시장은 생활 패턴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고. 오늘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갑자기, 물론 이제, 4시 반에 금리 결정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50bp 딱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진짜. 그냥 할 맛이 없어요. 어차피 다 아는 건데, 50bp에 관련돼 있는 부분. 25bp 했으면 욕 바가지로 먹을 거고. 눈치 본 것 같은데? 75bp 하면은, 그거 해도 되는데. 미국도 뭐, 새벽에 100bp 내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100bp 이상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50bp는 다 인정한 거 아닌가? 뭐 2월 27일 날 25bp이고 아니었으면 4월 달에 했겠지. 남들이 안 했으면 4월 달에 했겠지. 금통이 4월인데 임시금통위를 왜 열었겠어. 임시금통위까지 열었는데 50bp면은 되게 많이 한 건가? 저는 그 생각 들어요. 많이 한 거지 뭐, 그죠? 한국은행 측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50bp 많이 한 거지 뭐, 그죠? 어쨌든 맞아 들어간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내린 부분에서 반등은 또 있겠지. 아까 그렇지만은 이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이커브. 네. 제이커브 효과. 이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에 적용이 되는데 제가 그냥 여기에서 써볼게요. 공매도. 공매도 금지. 바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는다. 그죠? 공매도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죠? 내린 부분에서 반전돼서 이전의 상황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까지의 기간. 기관이 아니라 이게 하도 그냥 기관 놈들이 파니까 기관으로 써지네. 기간. 이것만 조율하면 되죠. 네, 조율하면 되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제이코브 효과 구간인데 굳이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봐보세요. 오늘 내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신용 물량 더 털렸죠. 그죠? 아직도 남아있는 신용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이글님 12번째 남아있는 신용이 없다라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한국 시장이 아니지. 그죠? 어쨌든 금요일 날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반대매매. 그 금요일 날에 대한 반대매매 못 나간 것들, 거기에 담보 비율이 부족한 거. 그게 공교롭게 언제부터예요? 신용 담보 비율에 대한 유예 기간을 언제부터 줬어요? 3월 16일부터 준 거 아니야. 3월 16일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 신용 유예잖아. 그러면은 3월 13일 이때 갖고 있었고 못 팔았던 아니면 갖고 있는 부분에 반대매매 나갈 예정에 있었던 종목들은 월요일 날 아침에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동시효과 보셨어요? 마이너스 나온 거? 그러다가 플러스 나온 거죠. 왜 마이너스부터 나왔겠어? 반대매매부터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20몇 포인트, 30몇 포인트 찍혔다가 올라온 거잖아. 그것도 오늘 못 봤으면은 시장 뭐 본 거요? 아무것도 본 게 없네요. 그죠? 아침에 33포인트 찍혔을 때, 좋다. 여기서부터 스타트야 해서 갔으면 좋지만은, 이런 일이 있더라고, 이런 일이.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에 이렇게 움직이더라. 커브를 이렇게 그리더라. 알고 있었으면은 33포인트 올라왔을 때 아침부터 사? 반대매매가 주룩주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미국 시장 2000포인트 부분까지 올라왔으니까, 2000포인트나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거야. 라고 했으면 샀으면은, 플러스 33포인트에 산 거잖아. 결국은 이게 56포인트까지 마이너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56포인트니까. 한 종목당 잘못 산 거는 10% 이상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봐도 돼.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잖아. 삼성 SDI는 마이너스 8.8%야. 그럼 올라왔다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10% 이상 손실이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에서 사야 돼. 좀 더 주고 사도 되니까 시장을 보고 매매하는 게 낫다고. 움직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괜히 여기서 팔았는데 내일 가격에 대한 부분에 갭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판 거는 완전히 못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56포인트 내리니까 나는 이제 한국 시장 깨졌어. 이제 다 끝났어. 해서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갭상승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된다고. 벨로벨로님 다만 우리가 믿을 건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당하는 회사,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실적만 좋으면 되잖아. 어쨌든 내재 가치가 확고하면 올라오더라도 그게 먼저 올라오겠지.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정상이라면 그게 먼저 올라오겠지.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게 만들잖아. 그게 이놈들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미친다니까 지금 이게 수급이. 이게 못 견디게 만든다니까. 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150포인트에서 60몇 포인트까지 반전을 해줘서 뭐 월요일날 살까? 아니지 그죠? 외국인들은 한번 팔면 계속 팔잖아. 슬기고은님 15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6,800억 또 팔았잖아요. 이게 1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 것도 있을 테니까. 기관들 팔았죠 그죠? 지난 금요일날 기금이 사줬는데 기금 2,000억. 얘네들이 뭐 몇 조씩 막 사나? 그래도 기금은 11조 정도? 11조 원 정도 매수 여력은 있어요. 매수 여력. 신용여행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혜택이 없군요. 그렇잖아요. 그게 권고사항이지. 그리고 신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권고돼 있다라고 해도 그게 적용되는 시점은 어디예요? 16일서부터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16일 아침에 매도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지. 왜 그걸 모를까? 그래서 콱 내린 건데. 근데 내리는 부분에서 주가 내리면 더 팔고 싶지. 못 견디잖아. 신용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후들거리는 거 아닌가? 제일 못 견디는데. 지금은 얘네 공매도 한 거 없잖아요. 그 지금. 공매도 금지니까. 얘도 지금 공매도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파는 거잖아. 어쨌든 지금 기금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 팔았잖아. 이 금융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그때 가서 시장이 반전하는 거지. 물론 외국인들이 덜 팔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 그죠? 어쨌든 근데 외국인들이 팔면은 그래도 우리는 우군이 하나 있잖아요. 연기금. 얘네가 사주겠지. 얘네나 투신권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쪽이 사겠지. 근데 얘는 다를 거 아니야. 얘도 사겠지만 결국은 다른 거 살 수도 있죠. 그죠? 종목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경제 상황이나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편한 주식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 현재 시장에서는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편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임당님 16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쉽게 접근할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에서 쉽게 이탈을 해서 그 빠진 부분을 딴 쪽에서 복구한다?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해서 손실난 부분을 복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어쨌든 주식시장에 있으면 주식시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용을 안 썼고 내가 스탁론을 안 썼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털려서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건실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암만 대용주가 아니더라도 중소용주라고 치더라도 건실해야 돼.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실적이잖아. 실적, 호재적인 부분. 여기에 외국인이 사거나 기관이 살 수 있는 여건의 종목. 그게 확인이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쉽게 생각할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내일 올라온다고? 그럼 내일 올라와서 좋아요? 올라온 부분에서 뭘 팔 건데? 올라온 부분에서 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남아있는데 내일 올라온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내린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쵸?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의 영역이고 대응해야 되니까 그때에 맞게끔 해야지. 아침에 보고 아침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현재 이 상황에서 이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지. 지금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 굉장히 그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확률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의 극한 상황으로 있었을 때의 과거 상황을 보면 되거든요. 과거의 일은 현재에 벌어진 일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리는 똑같잖아요. 그 극한 상황, 극한 심리. 9.11 테러 때에 지금 죽었다. 이런 공포감. 이런 거는 똑같거든요. 오늘 주가가 내릴 때 이 공포감. 여태까지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한 적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를 한 부분에 이 극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건 빠졌다예요.
공매도 금지를 하고 빠졌다는 얘기야. 더 빠졌다가 올라왔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다는 부분이 그거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 마이너스 됐다가 움직이는 거야. 그 심리는 똑같았을 것 같아. 뭔가 더 나오길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저도 더 나오길 기다렸지. 한국은행이 빨리빨리 등판을 해가지고 50bp 그래 내릴 거면 빨리빨리 내리든지. 장 끝난 다음에 내렸어? 50bp 내려지고 뭐 장 끝난 다음에 장 중에 했어도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75bp면은 몰라. 100bp 내린다 그러면은 그래 이거 지금 정부에서 진짜 한바탕 해서 밀어 올리려고 그러나? 뭐 이런 기대감이라도 있지. 50bp는 다 예측한 거 아닌가? 예상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 2월 27일 날 50bp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한국은행이 50bp 인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근데 25bp 인하도 아니고 동결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멘붕이야. 그렇게 멘붕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누구예요? 증권사 지점장. 예. 지점장이었었잖아요. 저는 그 구조를 알아요. 증권사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에 대한 구조를 알아. 걔네들 다 실망을 했거든요. 펀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것도 채권 펀드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됐어. 미리 생각을 해서 움직였는데 이건 동결을 해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채권 펀드도 손실 나는 거지. 채권 수익. 채권을 투자를 했던 거 다 손실 난 거잖아. 그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때 2월 27일 날. 얘잖아 얘. 증권사 지점장.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제가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공매도 특강. 미리 들어오셔도 돼요. 얘는 23일 날 할 겁니다. 23일. 월요일 날. 미리 준비해야지. 이번 주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공매도가 치고 올라온다면 공매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볼 건데? 어디서 볼 건데? 그 커리큘럼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PC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도 저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진짜 저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공매도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을 저는 봤기 때문에 밀린 부분에서 그 회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시장이 2,000포인트가 올라왔다는 걸 다 아니까, 이거 안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현재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만 이 부분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대응 전략. 차라리 오늘은 시장에 맞게끔,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자. 그래서 단타로 매매하고 짧게 매매하자. 종목.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오늘 주가에 대한 하락은 많은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끔 숙제를 준 겁니다. 그 숙제를 함께 풀어야 돼요. 저도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장, 내일 모레 시장 이게 여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견뎌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적립식 펀드 가입하면 되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적립식 펀드는 괜찮아요. 제가 누구예요? 진짜 저기요. 제가 누구예요? 지점장.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지점장.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적립식 펀드는요. 단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쫑벤이 못 사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요, 펀드를 들 때 한꺼번에 드는 거는 시장이 나쁠 때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 그래서 나는, 자금이 충분해. 괜찮아. 그러면 콱 집어넣고. 근데 펀드에 대한 부분도 봐야지. 펀드 매니저를 봐야 되는 거고,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야지. 그거가 답이 안 나오면 펀드 안 드는 게 낫겠지, 그죠? 펀드보다는 지수 ETF에 나눠서 적금처럼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지수 ETF에. 지금은 바닥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지수 ETF가 그게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거든. 인덱스 펀드잖아. 그렇지만은, 액티브 펀드 쪽에서도 분명히 날구기는 애들이 있다고. 자산운용사에서 날구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쪽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펀드를 가입을 할 때에는요, 회사를 보고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보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헤더 펀드 매니저, 수석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 이게 누가 운영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쫓아서 움직이는 거지, 뭐 메릴 린치 뭐 이렇게 해갖고 회사를 쫓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방식이 다른데 아직까지는 펀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요소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공매도가 실행된 이후에 17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매도가 실행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실제 미국 시장 때문에 헷갈린 거야. 미국 시장이 2000포인트 부근으로 올라온 금요일 시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였다고. 그 기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오늘 움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내일은 오늘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이 완벽하게 실망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니까 내일은 반등할 수 있겠지, 그죠? 내일은 오히려 또 바닥서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 시장이 56포인트가 더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코브 효과를 그린다 치더라도 이 바닥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닥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는 올라올 수 있게끔. 한국은행이 등판을 했으니까, 50bp 내렸으니까, 그나마라도 내려준 게 어디냐. 사실 그냥 100bp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그렇지는 못하겠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다 고민을 하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했을 테니까. 어쨌든 결정 난고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은 내일 시장 나름대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 게시의 글로 올려주신 분처럼 뭐 어떤 근거로 내일 급등을 할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를 바래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근거를, 올라오는 부분에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뭘 봐야 돼요? 수급 주체를 봐야 돼요. 수급 주체에서 이 부분이 제일 크니까 외국인들 얘네들보다도 기관을 봐야 돼요. 기관 중에 기금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봐야 돼요. 금융투자. 얘가 플러스 나와야 돼요. 얘가 제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수급이에요. 수급 주체예요.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에서는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살라고 하지 마. 바닥보다는 발목에서 사, 발목에서. 좀 움직인 다음에 하자. 움직인 다음에. 오늘 그냥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 이 상황에서. 내일 갭 상승을 하면 현금 갖고 있는 거는 못 사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포지션을 유지해야 돼. 유지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버텨내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 버팀. 존버지 뭐, 존버.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에 버티려면 그리고 존버를 하려면 그 종목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상이 없는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뭔가 움직여줘야 살아있는 기분이 낫지. 죽어 자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 은쟁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느냐. 적어도 번쩍번쩍거리고 상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력이 있을 거고,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한바닥 붙으면은 여태까지 하락한 거 한 번에 그냥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은 저도 답답하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답답한 시장만 있지는 않겠죠, 그죠? 분명히 다시 반전을 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함께 유리한 부분을 찾아가 봅시다. 어쨌든 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4시 20분에 4시 20분에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항상 들어오세요. 그 대신에 본방사수예요. 본방사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4시 20분. 시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 종목에 관련돼 있는 것들, 업종에 관련돼 있는 것들, 해당하는 것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 공부 한번 해보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신 대표의 유튜브. 제 이름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차분하게 보시고요. 차분하게 보시고 다음 주에 할 교육은 공매도 특강을 한번 해보자. 공매도에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어려운 시장이었었고 힘든 시장이지만은요. 함께 지혜를 만들고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해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공매도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하나씩 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들, 살 수 있는 종목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금 주가가 흔들리니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붙잡아 드릴 수 있다면 그 기대감을 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현재 시장을 좀 더 능동적으로 돌파, 즉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통이 0.5%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게 들어오셨나봐요. 제게 그 얘기했는데. 네. 이따가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공개방송 힘드실 텐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은 제가 보는 한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이었었어요. 잘 견디셨습니다. 내일 상한가 가자. 우리가 이런 기분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내일 진짜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다 상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풀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든 시장 잘 견디셨습니다. 내일 봅시다. 내일 화끈하게 오르길 기대해보자. 저도 더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항상 제가 말씀드려야죠. 님 18번째 추천 본방사수, 감사합니다. 본방사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내일을 위해서 더욱 더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